미치겠네. 이 차 뽑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어떡할 거야? 당장 물어내. 내가 왜 택시를 해가지고. 은퇴하고 택시나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죠? 월 280만 원을 보장해 준다니 이거야말로 은퇴자의 효자 일자리처럼 보이실 겁니다. 하지만 그 한 가지 착각이 제 건강과 노후를 박살내는 데는 딱 5개월이면 충분하더군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민수입니다. 올해 58입니다. 2023년 8월 저는 대기업 자회사 물류관리팀에서 32년 근무 후 조기 퇴직했습니다. 구조조정이었죠. 명예퇴직이라는 그럴듯한 이름을 달았지만 실상은 쫓겨난 겁니다. 퇴직금은 1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32년 노동의 대가치고는 적다고 느꼈지만 그래도 큰 돈이었죠.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며 안도했습니다. 당분간은 괜찮겠지. 하지만 그 생각은 한 달 만에 무너졌습니다. 아내가 거실 테이블에 가계부를 펼쳐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보, 요즘 물가가 너무 올라서 큰일이에요. 마트 가면 10만 원이 순식간이에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내의 한숨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퇴직 후 한 달 동안 이것저것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58살 남자를 찾는 곳은 없었습니다. 경비, 택배, 대리운전 모두 나이가 걸렸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거실로 나와 TV를 켰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를 멈춰 세우는 한 문장이 들려왔습니다. 법인 택시 회사들이 월 280만 원 보장 월급제를 도입하며 채용을 늘리고 있습니다. 택시. 순간 머릿속이 조용해졌습니다. 평소 운전하는 것도 좋아하고 35년 무사고였던 제가 처음으로 이거 내가 할 수 있는 일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화면 속 기사들은 단정한 제복을 입고 웃으며 인터뷰하더군요. 월급 나오니까 안정적이에요. 열심히 하면 더 벌 수도 있고요. 월 280만 원이면 최소한 생활은 되겠다. 저도 모르게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기분 전환도 할 겸 집 앞을 산책했습니다. 그런데 도로 한쪽에 택시들이 줄지어 서 있고 기사들끼리 스트레칭을 하며 담소를 나누고 있더군요. 그 모습이 그날따라 이상하게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운전이라면 내가 자신 있지. 내가 한 만큼 벌 수 있다면 더 좋고. 집에 돌아와서 검색창을 켰습니다. 법인 택시 월급제, 초보 기사 가능, 교육기간, 근무시간. 찾으면 찾을수록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이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결국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택시 한번 해볼까 생각 중이야. 아내는 놀라며 말했어요. 택시요? 하루 종일 운전해야 하는데 당신 괜찮겠어요? 운전은 내가 평생 해왔잖아.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만 있을 순 없지. 한 만큼 벌면 되고 월급제라 최소 생활비는 나오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내는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더니 조금 걱정스러운 얼굴로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제 두 번째 인생이 다시 운전대를 잡는 순간부터 시작됐습니다. 며칠 뒤 저는 인천 남동구에 있는 한성운수 사무실 앞에 섰습니다. 낡은 2층 건물이었습니다. 1층은 정비소였고 2층이 사무실이었죠. 계단을 올라가니 기름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복도 끝 사무실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박민수 씨?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영업부장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악수를 청하자 그의 손은 거칠고 단단했습니다. 운전 경력은요? 부장이 물었고 저는 담담히 답했습니다. 35년 무사고입니다. 부장은 제 이력서를 덮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회사는 월급제고요.
1일 운송수익금 기준만 맞추시면 월 280만 원 보장이 가능합니다. 280만 원. 그 숫자가 귀에 쏙 들어왔습니다. 단 출발 전 먼저 신규 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부장이 서랍에서 교육 일정표를 꺼냈습니다. 3일 코스입니다. 법정 의무 교육이에요. 3일이면 되는 건가요? 제가 묻자 부장이 웃었습니다. 네. 택시 운전 매너, 미터기 사용법, 콜 시스템 사용. 기본만 배우시면 됩니다. 부장은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여러 장이었습니다. 첫 장에는 근무 시간, 휴무, 월급 지급일이 정리되어 있었고 이후 장에는 복잡한 조항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1일 운송수익금 기준은 18만 원입니다. 이걸 채우시면 월급 전액이 나가고요. 못 채우시면 차액만큼 공제됩니다. 18만 원이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네. 하루 14시간 정도 근무하시면 무난하게 채우실 수 있어요. 신입 기사님들 대부분 첫 달부터 잘하세요. 저는 계약서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복잡한 용어들이 많았지만 핵심은 간단했습니다. 하루 18만 원만 벌면 되는 거였죠. 연료비는 어떻게 되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1일 4만 5천 원까지는 회사 부담입니다. 그 이상은 기사님 부담이고요. 4만 5천 원이면 몇 리터인가요? LPG 가격이 요즘 리터당 1,100원 정도 하니까 대충 35리터 정도죠. 하루 14시간 운행하면 딱 맞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5리터면 충분하겠지. 부장이 볼펜을 내밀었습니다. 서명하시겠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계약서를 제대로 읽어야 할 것 같았지만 부장이 기다리고 있었고 저는 빨리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서명하겠습니다. 계약서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부장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틀 뒤 교육부터 시작합시다. 교육비는 30만 원인데 첫 월급에서 공제할게요. 교육비요? 저는 놀랐습니다. 계약서 어디에도 교육비 이야기는 없었거든요. 아, 계약서 뒷장에 작게 나와 있어요. 법정 교육이라 어쩔 수 없어요. 저는 뒷장을 넘겨봤습니다. 정말로 작은 글씨로 신규 교육비 30만 원 본인 부담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뭔가 찝찝했지만 이미 서명을 한 뒤였습니다. 교육은 인천 연수구에 있는 교육원에서 진행됐습니다. 3일 동안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였죠. 첫날은 법규 교육이었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도로교통법, 택시 운전자 준수사항. 강사가 빠르게 설명했지만 대부분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둘째 날은 실습이었습니다. 미터기 사용법, 콜 시스템, 카드 단말기.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콜을 받고 내비게이션을 켜고 미터기를 조작하고 카드를 받고 동시에 운전까지 해야 했습니다. 기사님들, 운전 중에는 절대 스마트폰 만지시면 안 됩니다. 걸리면 벌금 20만 원이에요. 강사가 경고했습니다. 셋째 날은 서비스 교육이었습니다. 손님 응대 매너, 불친절 신고 대응, 미터기 조작 의심 대응. 강사가 말했습니다. 요즘 손님들 예민해요. 조금만 불친절하면 바로 신고 들어와요. 신고 3번 쌓이면 영업정지 일주일이에요. 교육을 마치고 수료증을 받았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회사에서 받은 제복을 입어봤습니다. 남색 셔츠에 검정 바지, 가슴에 명찰이 달려 있었죠.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32년 동안 정장을 입었는데 이제는 택시기사 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다가와 제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잘하실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잘해야지.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하루 18만 원을 벌 수 있을까? 35리터로 충분할까?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부터 시작이었습니다. 2023년 9월 1일 첫 출근 날이었습니다.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났습니다. 샤워를 하고 제복을 입었습니다. 아내가 아침밥을 차려줬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괜찮으세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응. 긴장돼서 그래. 저는 억지로 밥 한 숟가락을 입에 넣었습니다. 5시 30분 집을 나섰습니다. 인천 남동구 차고지까지는 20분 거리였습니다. 차고지에 도착하니 이미 기사들이 몇 명 나와 있었습니다. 다들 차를 점검하고 있었죠. 영업부장이 다가왔습니다. 박 기사님, 오늘 첫날이시죠? 차 번호 6843번 배정됐어요. 제 차였습니다. 흰색 현대 소나타였습니다. 7년 된 차라 여기저기 흠집이 있었지만 엔진 상태는 괜찮았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LPG 가스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미터기를 켰습니다. 화면에 대기 표시가 떴죠. 부장이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오늘 구월동 쪽으로 나가 보세요. 출근 시간대라 손님 많아요. 알겠습니다. 저는 긴장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6시 정각 차고지를 출발했습니다. 도로는 이미 차들로 가득했습니다. 출근 시간이었죠. 구월동 사거리에 도착했습니다. 신호 대기 중에 손을 들어 택시를 세우는 사람이 보였습니다. 첫 손님이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차를 세웠습니다. 30대 남자가 뒷좌석에 올라탔습니다. 인천터미널까지 가주세요. 네. 저는 너무 크게 대답했습니다. 손님이 웃었습니다. 미터기를 눌렀습니다. 기본 요금 4,800원이 화면에 떴습니다. 차가 출발하자 숫자가 째깍째깍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4,800원, 4,900원, 5,000원. 돈 버는 소리였습니다. 신기했습니다. 인천터미널까지는 15분 거리였습니다. 요금은 8,200원이 나왔습니다. 손님이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카드 결제를 하고 손님이 내렸습니다. 제 첫 매출이었습니다. 8,200원. 하루 목표가 18만 원이니까 앞으로 22번 더 손님을 태워야 했습니다. 다시 빈차 등을 켰습니다. 손님을 찾아 도로를 달렸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손님을 잡기가 어려웠습니다. 거리는 택시로 넘쳐났습니다. 신호 대기할 때마다 앞뒤 좌우 모두 빈차 택시였습니다. 반면 사람들은 버스 정류장에 줄을 서 있었습니다. 4,800원이 아까워서였겠죠. 오전 10시까지 4시간을 돌아다녔지만 손님은 3명밖에 태우지 못했습니다. 누적 매출 23,000원. 배가 고팠습니다. 아침을 제대로 못 먹어서였죠.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삼각김밥 2개를 샀습니다. 3,000원이었습니다. 차 안에서 김밥을 먹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맛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식당 가서 8,000원짜리 식사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루 18만 원을 벌어야 하는데 8,000원은 너무 큰 돈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손님이 조금 늘었습니다. 주부들이 시장을 보고 학원 가는 학생들을 태웠습니다. 오후 5시 누적 매출을 확인했습니다. 12만 원이었습니다. 목표까지 6만 원이 모자랐습니다. 저녁 시간대가 됐습니다. 퇴근 손님들을 태웠습니다. 구월동에서 송도까지, 주안에서 부평까지 조금씩 매출이 올랐습니다. 밤 9시 드디어 18만 원을 채웠습니다.
15시간을 일한 결과였습니다. 차고지로 돌아왔습니다. 차에서 내리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15시간을 앉아 있었더니 종아리가 퉁퉁 부었습니다. 주유소에 들렀습니다. 연료를 가득 채웠습니다. 48리터가 들어갔습니다. 35리터를 초과했습니다. 13리터 초과. 리터당 1,100원이니까 14,300원이 제 돈에서 나간 겁니다. 첫날부터 연료비를 초과했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아내가 반겼습니다. 어떠셨어요? 괜찮았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소파에 앉으며 다리를 쭉 폈습니다. 발목에 양말 자국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아내가 물수건을 가져왔습니다. 힘드셨죠? 아니야. 적응만 하면 돼. 저는 바지를 걷어 올리지 않았습니다. 부은 종아리를 보여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아내가 물었습니다. 내일도 나가세요? 당연하지. 이제 시작인데.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첫날부터 연료비를 초과했습니다. 이게 계속되면 월급에서 얼마나 빠져나갈까?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내일은 더 잘해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첫 주가 지났습니다. 매일 15시간씩 일했습니다. 하루 평균 16만 원을 벌었습니다. 기준금에 2만 원씩 모자랐습니다. 일주일이면 14만 원 부족, 한 달이면 60만 원 부족할 계산이었습니다. 둘째 주부터는 조금 나아졌습니다. 도로를 외웠고 손님이 많은 시간대를 파악했습니다. 공항 콜도 몇 번 받았습니다. 공항 콜은 대박이었습니다. 구월동에서 인천공항까지 5만 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한 번에 하루 목표의 3분의 1을 채웠죠. 첫 달 마지막 주 저는 운이 좋았습니다. 공항 콜을 일주일에 4번이나 받았습니다. 덕분에 기준금을 거의 채웠습니다. 9월 30일 첫 월급 날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입금 내역이 떴습니다. 한성운수 급여 240만 원, 240만 원, 280만 원이 아니라 240만 원이었습니다. 명세서를 확인했습니다. 기본급 280만 원, 기준금 미달 공제 10만 원, 신규 교육비 공제 30만 원, 실수령액 240만 원, 신규 교육비 30만 원이 빠져나갔고 기준금 미달로 10만 원이 더 공제됐습니다. 그래도 240만 원이었습니다. 첫 달치고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통장을 보여줬습니다. 여보, 240만 원 나왔어. 아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잘하셨어요. 다음 달부터는 더 나올 거예요.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교육비 공제도 없고 도로도 익숙해졌으니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10월 첫째 주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주유소에서 연료를 넣는데 평소보다 훨씬 빨리 채워졌습니다. 사장님, 가스값이 올랐어요. 리터당 1,280원이에요. 1,280원. 지난달엔 1,100원이었는데 180원이 올랐습니다. 회사가 부담하는 연료비는 하루 45,000원으로 동일했습니다. 45,000원을 1,280원으로 나누면 35리터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하루 15시간 운행하면 50리터는 기본으로 들어갔습니다. 15리터 초과. 15리터에 1,280원을 곱하면 19,200원이었습니다. 하루에 19,200원이 제 돈에서 빠져나가는 겁니다. 한 달이면 57만 원이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영업부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부장님, 유류비가 올라서 초과분이 너무 많이 나와요. 기사님, 그건 운행을 효율적으로 못하셔서 그래요. 경력 있는 기사들은 35리터로 충분히 하던데요. 하지만 하루 15시간 운행하면 50리터는 들어가는데요. 기사님이 연료를 아껴 쓰셔야죠. 공회전 줄이고 급가속 급정거하지 마시고. 그럼 35리터로도 가능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참았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연료를 아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신호 대기할 때 시동을 껐습니다. 에어컨 사용을 최소화했습니다. 급가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연료는 계속 빠져나갔습니다. 하루 45리터 이상은 기본이었습니다. 그리고 10월부터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기준금을 채우기가 점점 어려워진 겁니다. 9월에는 공항 콜 덕분에 기준금을 거의 채웠지만 10월에는 공항 콜이 뚝 끊겼습니다. 다른 기사들과의 경쟁이 치열해졌기 때문이었죠. 콜이 들어오면 수십 명의 기사가 동시에 수락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마트폰을 빠르게 조작하는 젊은 기사들이 훨씬 유리했습니다. 58살 제 손가락은 느렸습니다. 콜 알림이 울리고 화면을 확인하는 사이에 이미 다른 기사가 가져갔습니다. 하루 평균 15만원, 기준금에 3만원씩 모자랐습니다. 한 달이면 90만원 부족이었습니다. 연료비 초과분 57만원에 기준금 미달 90만원을 더하면 147만원이 공제될 예정이었습니다. 10월 31일 두 번째 월급이 들어왔습니다. 한성운수 급여 133만원, 280만원 보장이라더니 133만원이었습니다. 명세서를 확인했습니다. 기본급 280만원, 연료비 초과 57만원, 기준금 미달 90만원, 실수령액 133만원. 133만원으로는 한 달 생활비도 안 됐습니다. 아파트 관리비, 통신비, 식비, 공과금 최소 200만원은 있어야 했습니다. 67만원이 부족했습니다. 저축했던 돈을 꺼내 메웠습니다. 아내에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걱정할까봐. 그리고 제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였죠. 이번 달은 좀 적게 나왔지만 다음 달부터는 잘할 수 있어.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11월은 더 악화됐습니다. 11월 첫째 주 저는 하루 16시간씩 운전대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기준금을 채우기 위해서였습니다. 새벽 5시에 출근해서 밤 9시에 퇴근했습니다. 16시간이었습니다. 점심은 편의점 삼각김밥 2개로 때웠습니다. 3,000원이었습니다. 식당 가서 8,000원짜리 식사를 할 시간도 돈도 아까웠습니다. 저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편의점 도시락 4,000원짜리를 차 안에서 먹었습니다. 하루 3끼를 편의점 음식으로 때우니 체력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몸이 무거웠습니다. 어깨가 결리고 허리가 아팠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화장실이었습니다. 운전 중에는 화장실을 갈 수 없었습니다. 손님을 태우고 있으면 당연히 갈 수 없었고 빈차로 달릴 때도 주차할 곳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공영 주차장에 세우면 주차비 1,000원이 나갔습니다. 1,000원이 아까웠습니다. 하루 18만원을 벌어야 하는데 1,000원은 큰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참았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참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순간이 왔습니다. 손님을 송도에 내려주고 빈차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아랫배가 묵직했습니다. 방광이 팽팽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공영 주차장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주차비 1,000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다음 화장실까지 가자.
하지만 10분을 더 달렸는데도 화장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식은땀이 났습니다. 하체에 힘을 주고 버텼습니다. 결국 송도 공영주차장으로 돌아갔습니다. 주차비 1,000원을 냈습니다. 화장실까지 뛰어갔습니다. 겨우 해결했습니다.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이상한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소변을 봐도 시원하지 않았습니다. 자주 마려웠고 밤에도 2~3번씩 깼습니다. 전립선에 문제가 생긴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병원 갈 시간이 없었습니다. 병원 가려면 하루를 쉬어야 했고 하루를 쉬면 18만 원을 못 벌었습니다. 18만 원을 못 벌면 월급이 깎였습니다. 그래서 참았습니다. 허리도 점점 아파졌습니다. 16시간씩 앉아 있으니 허리가 뻣뻣해졌습니다. 아침에 차에서 내릴 때 허리를 펴기가 힘들었습니다. 약국에서 파스를 샀습니다. 10,000원이었습니다. 허리에 붙이고 운전했습니다. 하지만 파스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었습니다. 11월 중순 몸무게를 재봤습니다. 70kg이었습니다. 한 달 전엔 75kg이었습니다. 5kg이 빠진 겁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이 푸석푸석해졌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내려앉았습니다. 광대뼈가 튀어나와 보였습니다. 아내가 걱정했습니다. 당신 살이 너무 빠졌어요. 밥은 제대로 드세요? 응. 잘 먹어. 걱정 마. 거짓말이었습니다. 편의점 삼각김밥으로 하루 3끼를 때우고 있다는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11월 말 또 다른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눈이 침침해진 겁니다. 밤에 운전하면 전방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비게이션 화면을 보다가 고개를 들면 1초 정도 암흑이었습니다. 노안이었습니다. 동공이 확장되는 속도가 느려진 겁니다. 젊을 때는 순식간이었는데 58살이 되니 1초씩 걸렸습니다. 야간 운전이 점점 무서워졌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기준금 18만 원을 채워야 했으니까요. 11월 30일 세 번째 월급이 들어왔습니다. 한성운수 급여 120만 원. 120만 원. 더 줄었습니다. 명세서를 확인했습니다. 연료비 초과 60만 원, 기준금 미달 100만 원, 합계 160만 원이 공제됐습니다. 저축한 돈을 또 꺼냈습니다. 생활비를 메우기 위해서였습니다. 퇴직금 1억 8천만 원 중 이미 300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이러다간 퇴직금을 다 까먹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2월 들어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새벽 기온이 영하로 떨어졌습니다. 차 안이 추웠습니다. 히터를 켜야 했지만 히터를 켜면 연료가 더 들었습니다. 연료를 아끼기 위해 히터를 끄고 두꺼운 점퍼를 입었습니다. 그래도 추웠습니다. 손이 시려서 핸들을 잡기가 힘들었습니다. 12월 중순 어느 날 새벽 저는 여전히 운전 중이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오늘 기준금 15만 원. 3만 원이 모자랐습니다. 한 손님만 더. 중얼거렸습니다. 눈꺼풀이 무거웠습니다. 커피를 4잔이나 마셨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오늘 수면 시간 3시간, 어제 4시간, 그제 4시간, 일주일 내내 하루 4시간씩 밖에 못 잤습니다. 인천 남동공단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새벽 교대 노동자를 태우려고 대기 중이었습니다. 신호등 앞에 섰습니다. 빨간 불이었습니다. 잠깐만 눈을 감자. 1초만. 눈을 감았습니다. 빵빵. 뒤에서 경적 소리가 울렸습니다. 화들짝 놀라 눈을 떴습니다. 신호가 파란불로 바뀐 지 10초가 지나 있었습니다. 뒷차들이 제 옆으로 추월해 갔습니다.
운전자들이 창문을 내리고 욕을 퍼부으며 지나갔습니다. EXX. 자면서 운전해?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내가 지금 졸음운전을 했구나. 깨달았습니다. 차를 갓길에 세웠습니다. 시동을 껐습니다. 핸들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이러다 큰일 나겠다.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집에 가면 기준급 미달, 월급이 깎입니다. 그래서 계속 달려야 했습니다. 10분 정도 눈을 붙였습니다. 알람을 맞춰놨습니다. 10분 뒤 알람이 울렸습니다. 다시 시동을 걸었습니다. 계속 달렸습니다. 그날 새벽 4시에 겨우 집에 도착했습니다.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6시에 다시 일어나야 했습니다. 2시간 수면. 이런 생활이 계속됐습니다. 하루 4시간 수면, 16시간 운전, 편의점 음식, 화장실 참기, 졸음과의 싸움, 몸이 망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12월 20일 제 생일이었습니다. 59살이 됐습니다. 아내가 미역국을 끓여줬습니다. 생일 축하해요. 고마워. 저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미역국을 한술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작년 이맘때만 해도 회사 동료들과 고깃집에서 생일 파티를 했습니다. 이제는 편의점 음식으로 하루를 때우며 택시를 몰고 있었습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됐구나. 생각하니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내 앞에서 울 수 없었습니다. 내일도 나가야죠? 아내가 물었습니다. 응. 내일이 크리스마스 이브라 손님 많을 거야. 거짓말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택시 타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다들 자가용으로 이동했으니까요. 하지만 나가야 했습니다. 기준금을 채워야 했으니까요. 그날 밤 거울을 봤습니다. 59살이 된 제 얼굴이 있었습니다. 한 달 전보다 10살은 더 늙어 보였습니다. 주름이 깊게 패였고 머리카락이 훤칠했고 눈빛이 흐려졌습니다. 이러다 죽겠다.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2024년 1월 15일 그날도 새벽 5시에 출근했습니다. 전날 밤 4시간밖에 못 잤습니다. 눈꺼풀이 무거웠습니다. 커피를 2잔 마셨습니다. 아침 6시부터 손님을 태우기 시작했습니다. 출근 손님, 학교 가는 학생, 병원 가는 노인. 오전 11시쯤 구월동 사거리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신호등이 노란불로 바뀌었습니다. 앞차가 급정거했습니다. 저는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하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반응 속도가 느렸습니다. 쾅! 둔탁한 충격이 왔습니다. 추돌 사고였습니다. 에어백은 터지지 않았습니다. 저속 충돌이었습니다. 하지만 앞 범퍼가 찌그러졌습니다. 앞차 운전자가 내렸습니다. 50대 여성이었습니다. 아이고 목. 여자가 목을 잡고 소리쳤습니다. 저도 차에서 내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괜찮으세요? 목이 아파요. 병원 가야겠어요. 경찰이 왔습니다. 사고 조사를 했습니다. 제 과실 100%였습니다. 피해자는 구급차로 병원에 갔습니다. 저는 경찰서에서 조서를 작성했습니다. 졸음운전이었습니까? 경찰이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냥 실수였습니다. 블랙박스 확인하면 다 나옵니다. 정직하게 말씀하세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피곤했습니다. 졸음운전이네요. 이거 벌금 나옵니다. 경찰서에서 나와 보험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보험 처리는 가능한데요.
자차 면책금은 기사님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50만 원이에요. 50만 원. 계약서에 나와 있던 조항이었습니다. 며칠 뒤 피해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 병원에서 전치 3주 진단 받았어요. 물리치료 받아야 하고요. 제가 자영업자라 3주간 일 못하면 손실이 커요. 합의금 1,300만 원 주세요. 1,300만 원. 귀가 멍했습니다. 1,300만 원요?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기사님, 저 목 디스크 생겼어요. 평생 고생할 수도 있어요. 1,300도 적게 부른 겁니다. 싫으면 형사 고소할 거예요. 보험사에 물어봤습니다. 합의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형사처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상 종합보험 가입했어도 피해자가 원하면 처벌 가능해요. 벌금형이나 면허정지 될 수 있어요. 면허정지. 그럼 택시를 못 합니다. 수입이 끊깁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은행에 갔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했습니다. 1,800만 원을 받았습니다. 합의금 1,300만 원을 피해자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자차 면책금 50만 원을 보험사에 냈습니다. 법원에서 벌금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150만 원이었습니다. 총 1,500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남은 300만 원으로 대출 이자 2달치를 냈습니다. 이자가 한 달에 90만 원이었습니다. 이제 매달 90만 원씩 이자를 내야 했습니다. 통장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퇴직금 1억 8천만 원 중 이미 400만 원을 생활비로 썼고 이번에 1,800만 원 대출을 받았습니다. 빚이 생긴 겁니다. 59살의 빚쟁이가 됐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뭘 하고 있는 건가? 중얼거렸습니다. 5달 동안 택시를 해서 번 돈은 총 1,050만 원이었습니다. 월 평균 210만 원. 하지만 사고로 1,500만 원을 날렸습니다. 오히려 450만 원 마이너스였습니다. 게다가 건강도 망가졌습니다. 체중이 10kg 빠졌고 허리가 아팠고 전립선에 문제가 생겼고 눈이 침침해졌습니다. 이게 맞나?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대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1월 20일 허리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를 펼 수가 없었습니다. 등을 구부린 채로 화장실에 갔습니다. 아내가 놀랐습니다. 당신 왜 그래요? 허리가 왜 그래요? 좀 아파서 그래. 괜찮아.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운전대를 잡으면 허리에서 다리로 전기가 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병원에 갔습니다. 정형외과였습니다. 엑스레이를 찍었습니다. 의사가 필름을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MRI 찍어야겠어요. MRI 촬영비 45만 원. 카드로 할부를 끊었습니다. 일주일 뒤 결과를 들으러 갔습니다. 의사가 모니터에 MRI 영상을 띄웠습니다. 여기 척추 4번, 5번 사이 디스크가 튀어나온 거 보이시죠? 신경을 누르고 있어요. 심한 상태예요. 치료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의사가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금 당장 운전 그만두셔야 합니다. 이 상태로 계속 앉아서 운전만 하시면 어느 날 갑자기 대소변을 못 가리게 될 수 있어요. 뭐라고요? 마미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신경이 완전히 눌리면 하반신 마비가 옵니다. 그때는 수술해도 평생 기저귀 차고 휠체어 타셔야 해요. 기저귀, 휠체어, 하반신 마비. 그 단어들이 귓속에서 울렸습니다. 얼마나 쉬어야 합니까? 최소 3개월은 절대 안정입니다.
운전은 꿈도 꾸지 마세요. 3개월. 머릿속에서 계산이 시작됐습니다. 3개월이면 기준금을 못 채우니 월급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하반신 마비가 되면 평생 끝입니다. 알겠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진료실을 나왔습니다. 다음 날 영업부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부장님, 저 허리 디스크 때문에 당분간 운전 못합니다. 얼마나요? 3달이요. 3달이요? 그럼 퇴사하세요. 차가 놀면 안 되니까요. 다른 기사 구하면 돼요. 내일 차키 반납하러 오세요. 산학금 정산도 하셔야 하고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5개월이었습니다. 5개월 동안 하루 16시간씩 핸들을 잡았습니다. 편의점 음식으로 끼니를 때웠고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갔고 하루 4시간씩 자면서 일했습니다. 그 결과가 이겁니다. 허리 디스크, 전립선염, 노안, 10kg 체중 감소, 1,800만원 빚. 다음 날 차고지로 갔습니다. 차키를 반납했습니다. 영업부장이 말했습니다. 기사님 수고하셨어요. 산학금 정산은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산학금이 뭡니까? 아, 기준금 미달분이요. 5개월 누적이 200만원 정도 돼요. 나중에 청구서 보내드릴까? 200만원. 또 빚이 생기는 겁니다. 하지만 따질 힘도 없었습니다. 차고지를 나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만뒀어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응, 그만뒀어. 잘하셨어요. 건강이 더 중요하잖아요.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내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내가 잘못 선택했어. 괜찮아요. 이제 쉬세요. 하지만 쉴 수 없었습니다. 생활비를 벌어야 했으니까요. 한 달 뒤 저는 구직 사이트를 뒤졌습니다. 59살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습니다. 경비, 청소, 조경관리. 그 중에서 조경관리 보조 일자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파트 단지 화단을 관리하는 일이었습니다. 월급 150만원. 택시 기준금보다도 적은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면접을 봤습니다. 합격했습니다. 3월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침 9시 출근, 오후 5시 퇴근이었습니다. 하루 8시간 근무였습니다. 잡초를 뽑고 나무에 물을 주고 화단을 정리했습니다. 힘들었지만 택시 운전할 때만큼은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편했습니다. 기준금 걱정도 없었고 연료비 걱정도 없었고 미터기 걱정도 없었습니다. 화장실 가고 싶으면 갔고 점심시간엔 도시락을 먹었고 오후 5시엔 퇴근했습니다. 월급은 150만 원이었습니다. 택시할 때보다 적었습니다. 하지만 매달 정확히 통장에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대출 이자 90만 원을 내고 나면 60만 원이 남았습니다. 생활비로는 부족했지만 퇴직금을 조금씩 꺼내 썼습니다. 현재 통장 잔액은 1억 5천만 원입니다. 퇴직금 1억 8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여기에 대출 1,800만 원이 있습니다. 총 손실은 4,800만 원입니다. 5개월 동안 4,800만 원을 날렸습니다. 돌이켜보면 후회투성이입니다. 첫째, 계약서를 제대로 읽지 않았습니다. 기준금 미달 공제, 연료비 초과 본인 부담, 자차 면책금 모두 계약서에 작은 글씨로 나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읽지 않았습니다. 둘째, 월 280만 원 보장이라는 말을 믿었습니다. 실제로는 기준금을 채워야만 280만 원이 나왔습니다.
기준금을 못 채우면 100만 원대로 떨어졌습니다. 셋째, 하루 18만 원 기준금을 쉽게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18만 원을 벌려면 16시간을 일해야 했습니다. 넷째, 연료비를 과소평가했습니다. 회사는 35리터만 부담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50리터가 들어갔습니다. 초과분은 제 돈이었습니다. 다섯째, 건강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편의점 음식으로 끼니를 때웠고 화장실도 못 갔고 수면 시간을 줄였습니다. 결국 허리 디스크가 왔습니다. 여섯째, 야간 운전의 위험성을 몰랐습니다. 58살의 눈으로 새벽 운전을 한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몰랐습니다. 노안 때문에 사고가 났습니다. 일곱째, 손절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첫 달에 240만 원 받았을 때 그만뒀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버텼고 결국 사고까지 났습니다. 여덟째, 사고 합의금을 과소평가했습니다. 가벼운 접촉사고였지만 합의금이 1,300만 원이었습니다. 자차 면책금 50만 원, 벌금 150만 원까지 합치면 1,500만 원이었습니다. 법인 택시는 함정이었습니다. 월 280만 원 보장이라는 달콤한 말 뒤에는 기준금, 연료비, 자차 면책금이라는 독이 숨어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5개월 동안 4,800만 원을 잃었고 건강까지 망쳤습니다. 지금 저는 아파트 조경관리 보조로 일하고 있습니다. 월급 150만 원. 적은 돈이지만 건강하게 벌 수 있습니다. 화장실도 갈 수 있고 점심도 먹을 수 있고 오후 5시에 퇴근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기준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법인 택시 월급제는 함정입니다. 보장 금액만 보지 마시고 계약서를 꼼꼼히 읽으십시오. 기준금을 채우지 못하면 월급이 반토막 납니다. 연료비를 초과하면 제 돈이 빠져나갑니다. 사고가 나면 합의금으로 1,000만 원 이상 날릴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건강을 지키십시오. 하루 16시간 운전은 사람이 할 짓이 아닙니다. 편의점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고 화장실도 못 가고 수면도 못 자면 몸이 망가집니다. 저처럼 비싼 수업료 내지 마십시오.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십시오. 월급이 적어도 건강하게 벌 수 있다면 그게 진짜 노후 대책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또 다른 분의 노후 자금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